오늘도 약속을 앞두고 침대 위에서 한참을 망설이지 않으셨나요? 막상 가면 즐거울 거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 세련되게 대화를 주도할 자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기까지의 과정은 숙제하러 가는 길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내가 사회성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사실은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게 아닐까? 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향적 성격이라는 익숙한 단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전혀 다른 가설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묘한 거부감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지나치게 유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능의 비용이라면 어떨까요? 지능이 높다는 것은 주변의 모든 정보를 남들보다 수십 배 더 촘촘한 해상도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저해상도 모니터로 세상을 볼 때 당신은 홀로 모든 디테일이 살아있는 8K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이죠. 그 압도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뇌의 에너지를 통째로 태워버리고 있는 것이라면요? 당신이 느끼는 그 무거운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는 지능의 비상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이 왜 고독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지독하게 영리한 메커니즘을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의 수를 약 150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르죠. 이는 우리 뇌의 신피질 크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의 물리적 한계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해상도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지능이 높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마주하는 데이터의 밀도가 남들보다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6년 한 대규모 사회심리조사에 따르면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능 점수가 높은 집단은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고지능자에게 타인을 마주하는 일은 데이터 1 단위를 처리하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상대의 말뜻만 이해할 때 지능이 높은 뇌는 상대의 미세한 동공 변화를 읽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의 톤과 문장 뒤에 숨겨진 의도까지 실시간으로 연산하죠. 결국 당신에게는 단 몇 명과의 만남만으로도 남들의 수백 명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가벼운 산책 같은 스몰 토크가 당신에게는 슈퍼컴퓨터를 풀가동해야 하는 고난도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외출 전 당신이 느끼는 그 천근만근 같은 무게는 사실 뇌의 비명입니다. 전두엽이 더 이상 리소스를 낭비하면서 시스템이 셧다운될 것이라고 보내는 생존 신호인 거죠.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한 번 꺼내 쓰는데 들어가는 활성화 비용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현상의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포와 피로가 정말 실제하는 위험 때문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극인 시뮬레이션의 오류가 등장합니다. 똑똑한 뇌는 본능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패턴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예측 엔진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 유능한 나머지 일어나지도 않은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인지 실험에서 고지능 성향의 피험자들은 독특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 발생할 위험보다 부정적 결과의 확률을 훨씬 과대 추정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죠. 당신이 외출을 망설이는 순간 뇌는 즉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동합니다. 거기 가서 대화가 끊기면 어떡하지? 상대가 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고지능자의 뇌는 이 시나리오를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가상의 상황을 실제 위협으로 착각하게 되죠. 즉, 당신의 지능이 세상의 실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곳으로 과잉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베이지안 뇌 모델의 부작용으로 설명합니다. 뇌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발생 가능한 변수를 너무 많이 차단하다 보니 공포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당신이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성능 엔진이 만들어낸
고화질의 공포에 스스로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시뮬레이션이 당신을 방구석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굴레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갈망하는 고독 속에 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잠기는 그 철컥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그 짧고 건조한 금속음은 당신의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해방 신호입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오던 외부의 노이즈가 차단됩니다. 나만의 온도가 방을 채울 때 당신의 뇌는 드디어 외부 연산을 종료합니다. 이 순간 뇌과학에서 말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뇌는 드디어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관찰당하는 나를 렌더링하던 대역폭을 오직 당신 내면의 질서를 정립하는 데 쏟아붓기 시작하죠.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느낌은 단순히 쉰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뺏겼던 뇌의 주권이 비로소 당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고독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외부의 노이즈를 차단하고 흩어졌던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최적화의 시간입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당신의 뇌가 데이터 수집 모드였다면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거대한 통찰로 압축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당신만의 시스템을 재조립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적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지능자의 뇌는 수집한 정보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오작동하고 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회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당신의 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고성능의 지성을 가진 당신에게 이 고립의 시간은 단순한 방전이 아니라 지적 독점을 위한 경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엔진을 가진 당신은 그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불필요한 정보의 입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세요. 밖에서 묻어온 수만 가지 정보 중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노이즈는 과감히 무시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주제에만 뇌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뇌의 창의적인 회로인 DMN은 당신이 무언가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런 글자도 읽지 않은 채 뇌가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도록 내버려두는 정적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생각을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밖으로 꺼내세요. 정교하게 처리된 데이터가 뇌 안에 쌓여 있으면 결국 그 고성능 엔진은 과부하로 인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메모나 그림 혹은 사적인 기록이라도 좋습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외부화할 때 당신의 고독은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가장 날카로운 아이디어는 결코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모든 변수가 차단된 정적 속에서 본질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선명한 형체를 드러냅니다. 밖에서 소모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했더라도 당신은 고요한 재련소에서 생각의 날을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내놓을 수 있는 압도적인 격차를 만드는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가 보낸 그 망설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지능의 신호였던 거죠. 동시에 당신의 고성능 엔진이 만들어낸 예측의 과부하이기도 합니다. 이 형벌 같은 예민함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고독이 충분히 생산적이고 평온한지 스스로 살피고 그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마음 한구석이 약간은 찔리거나 혹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아마 남모를 고해상도의 세계를 견디고 계신 분일 겁니다. 현관 도어락이 잠기는 그 철컥 소리와 함께 당신이 느끼는 해방감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은 당신만의 지적인 엔진을 시키는 독특한 고독 리추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비슷한 무게를 견디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당신의 고요한 정적이
훗날 당신을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궁금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